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B의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랜만에 녹음하게 되네요. 네. 네,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떠들썩했었는데 오픈 AI 대소동 이라고 네, 감히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챗 GTP를 만든 우리 오픈 AI 회사에서 뭐 대표가 잘렸다가 뭐 다시 네, 대표하기로 했다가 뭐 일주일 동안 며칠 사이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네. 무슨 일인지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픈 AI라는 회사는 유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챗 GPT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AI 회사인데요. 이게 여기가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 큰 투자를 최근에 이제 받으면서 뭔가 갑자기 이제 챗 GPT라는 서비스가 엄청 유명해지고 그쵸. 그렇게 됐죠. 올해 아주 큰 화제였죠.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그 타임라인을 대략 소개를 하자면은 네네. 11월 17일 금요일인데 이때 이제 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였는데 이 사람이 해임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해임이 되었고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내부에서 많이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을 믿고 이제 조인을 한 구성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자르면 안 된다. 뭐라는 반발 같은 게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오픈 AI의 투자자이기도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CEO 사티아 나델라와 이제 이야기를 아마 샘 알트만이 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11월 19일에는 이제 샘 알트만이 다른 뭐 오픈 AI의 몇몇 투자자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갑자기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또 그 다음 날에 샘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가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무한한 이제 샘 알트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이제 월요일이 됐죠. 월요일에 이제 오픈 AI 직원들이 탄원서를 썼어요. 주말 동안 아주 난리가 났었겠네요. 그랬겠죠. 네. 이제 거의 한 770명? 거의 800명 가까이 된 직원 중에 거의 95% 이상이 샘 알트먼을 원래 자리로 복직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퇴사를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라는 협박 같은 그런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이사회를 협박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뭐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비자도 걸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오픈 AI 이사회가 결국에는 샘 알트만을 복귀시키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네. 갑자기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인가. 네. 저 뭐지? 네. 네. 했는데 일단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네네. 이사회가 그때 당시 이제 샘 알트먼을 내쫓은 이사회 구성 대비해서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샘 알트만을 쫓아낼 때만 해도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쫓아냄을 당해진 샘 알트만이랑 그리고 그와 좀 가까운 그렉 브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사회를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사회에서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켰던 4명만 남았는데 이제 그쵸? 그 중에 1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사회이사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다시 나간 거죠. 스스로 나가게 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뭐 쫓겨남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뭐 약간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너무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네네. 책임을 져서 나간 걸 수도 있고요. 그죠. 파워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네. 샘 알트만한테 진 거죠. 네, 뭐 정확히 이건 인터뷰나 뭐 이런 게 상세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 어쨌든 반발을 샀기 때문에 네네. 나가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근데 ቍ꿋하게도 살아있는 분이 한 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사회를 꾸려서 이제 샘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새로 쫓겨나신 분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브렛 테일러라는 분이고 네. 세일즈포스의 CEO 이고 지금 트위터 이사회 의장이시고 거의 샘 알트만이랑 친한 분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의외인데 레리 서머스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전 네. 재무부 장관 이분이 네. 조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섭외를 네. 했는지.
네, 근데 이게 뭐 쿠데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그 와중에서 샘 알트만이 좀 많이 양보를 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사회이사 두 분으로 꾸려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큰 방향성은 뭐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의심스러운 여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네. 이 오픈 AI 사태는 샘 알트만의 자작극이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아, 왜 자작극을 벌였을까요? 약간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도 뭔가 쫓겨났지만 난 결국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 했던 그런 쇼였을까요? 그것도 있는데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알려진 주장은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오픈 AI의 지금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쵸. 이제 샘 알트만 생각에 앞으로도 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네네. 더 본인 오픈 AI 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그런 자작극이라는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의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근데 그때 어떤 밸류업을 위해서. 그쵸. 그때 이제 뭔가 뭐 의결권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네. 저도 뭐 상당 부분 왜냐면은 저는 초반에 이제 갑자기 오픈 AI가 갑자기 커졌을 때도 아 너무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련의 사태도 너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의도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이게 해외 커뮤니티에는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이런 네네. 글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 중 그 근거 중 하나는 네네. 이미 한 11월 12일부터 갑자기 샘 알트만이 네네. 이런 초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냈다고 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런 게 갑자기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보통. 뭔가 실제로 이제 뭐 이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흘렸던가.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거의 수조 원, 거의 10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숫자를 받으면서 지금 49% 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단 말이죠. 많이 가져가긴 했네요. 아니, 지금. 그죠. 네,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기존에는 뭐 비영리 단체였는데 네네. 사실 영리 단체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최대 주주를 내준 상황이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정말 타고난 세일즈 매니저 스타일의 CEO라고 합니다. 네네네. 왜냐면 사실 올해 초에 이렇게 투자 받을 때도 되게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떠들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11월 12일 그때부터도 오픈 AI 내부에서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겨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가디언지에 나와서 나는 좀 두렵다. 갑자기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막 지금 네. 약간 그런 네. 맥락에서 두렵다. 뭐 일론 머스크처럼 갑자기 나와서. 네. 그리고 해고되기 한 4주 전에는 뭐 갑자기 지식의 프론티어를 확장한 이벤트가 4번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특이한 스타일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해고 2주일 전에는 AI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라고 또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죠. 입을 계속 털고 있는데. 네. 자극적으로 멘트를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막 뉘앙스를 풍기면서 본인도 막 겁이 난다는 과장스러운 말들을 기사로 내보내기 시작하고. 네네. 이런 기사들이 또 진원지가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네네. 곳인데 네. 여기가 그 CEO가 샘 알트만이 무명일 때부터도 되게 돈독하게 막역하게 지냈던 사이인 C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근인 거죠. 네네. 샘 알트만의. 그래서 뭔가 저쪽에서 얘기를 흘리지 않았으면은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꽤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정보를 계속 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 또 이 해고 사태가 밖에 이제 알려지게 됐을 때 뭐 굳이 이걸 알려야 할까라는 TMI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해고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영상회의 프로그램 팀즈가 아니고 네네. 구글 밑을 통해서 해고 통지됐다. 이건 정말 사족이죠, 사족. 이거를 굳이 누가 알렸을까?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직접 알렸을 거라는. 일부러 네. 소리도 했을 거다. 굳이 사족이잖아요, 이건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네, 의심이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의도를 보자면은, 뭔가 최대 주주 지위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한 자작극?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9%니까 아직 뭐 과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직은? 더 이제 뭔가 투자를 기존과
뭔가 비슷한 조건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네. 이걸 견제를 하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 아닌가?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더 하면 안 돼. 더 오픈 AI 쪽 이걸 많이 들어줘야 돼. 라는 이런 글로 몰아가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샘 알트만 쪽 일리아랑 그 같이 있었던 이사 멤버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그 오픈 AI의 최대 주주 지위를 넘겨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모의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 똥줄이 타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의 10조 이상 투자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해고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갑자기 막 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인력들이 갑자기 흔들려서 구글에라도 갔어 보면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쟁사인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죠. 큰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도 이 이사회에는 그 이사회 자리는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샘 그렇죠. 알트만이 해고도 뭐야? 약간 이렇게 그렇죠. 금요일에 갑자기 해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계속 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돈을 다 썼나? 아니면은 더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서 받을 때 더 그 추가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네. 오픈 AI 뭐 내부에도 그렇고 반발이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걸 빌미로 사실 이게 이사회의 해고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갑자기 나타난 액션이잖아요. 좀 약간 뜬금없긴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빌미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려고 아마 내부에서 작당을 한 게 아닐까. 네네. 그리고 사실 이런 어쩔 보면 정치 싸움인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몰랐을 리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그냥 너네 투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너네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그런 무한의 압박? 돈은 필요해. 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너네가 뭔가 다 가져가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뭔가 무한의 압박 정도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그냥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올래?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거든요. 그쵸. 난리가 났으니까. 그 챗GPT 나오기 전에도 막 온갖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실 좀 저거까지는 아닌데 라고 싶을 정도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너무 IT 쪽에는 너무 큰 이슈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을 하긴 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어찌 보면 샘 알트먼이 지지가 확고하다는 그 약간 그런 뉘앙스를 외부에도 알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자기 PR이나 이런 세일즈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작극일 확률이 높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를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맞춰주고 있다. 장단을. 맞춰준 거다. 네. 넌 우리한테 오려면 와도 되고 뭐 아니면은 다시 오픈AI CEO 하려면 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결국엔.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 거야. 뭐 그쵸.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이전 말했듯이 처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았을 때에도 너무 이 사람이 약간 입을 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앨리스는 알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뭔가 샘 얼트먼이 계속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어요. 한국에 오기도 했고 근데 이것도 약간 너무 뭔가 좀 의심스럽다? 좀 그렇다? 이게 뭐였냐면은 홍채 인식을 네네.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이걸 뭐 데이터화 한다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홍채 데이터를 준 사람한테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보상을 해주고 약간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네네. 뭐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이렇게 입을 많이 터니까 기존에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되게 이사회 해고까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건 좀 이상한 상황이죠. 자기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작극이라는 이 의견이 거의 맞는 의견인 것 같고 그냥 돈을 쓰고 있고 투자를 앞으로 또 받아야 되는데 네. 최대 주주 지분은 주기 싫다. 의결권을 많이 주고 싶지 않다. 그 정도의 뭔가 의견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음 투자 유치 때 있을 어떤 뭐 자기가 슈퍼보팅 라이트를 가져간다라거나 그런 어떤 협상에서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쇼를 보여줬다. 쇼가 아닐까. 샘 알트만은 지분이 있나요? 있긴 할 텐데 그게 크진 않다고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웃긴 게 트위터에 계속 이걸 이 이사회 때 샘 알트만 해고하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하트를 날린다거나 하트 3개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다거나 다음날 바로 사과 막 약간 이런.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거 너무 연극 같지 않나요?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미 큰 돈을 이미 그죠? 너무 그쵸. 박아놨고 지금 오픈AI한테 투자를 한 상태고 근데 사실 샘 알트만이 이제 해고를 당한다고 했을 때 엄청 많은 직원들이 반대 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도 네,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걸로 약간 인식이 그쵸. 돼버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 내놨는데 갑자기 투자금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만약에 다 나와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리스크가 돼버리는 거기도 그렇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약간 맞춰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런 걸 또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쇼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마어마한데요. 권력 싸움이란.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네. 특히 오픈AI가 특이한 구조잖아요. 비영리 네. 단체였고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기는 했고 네네. 이게 되게 애매한 관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돈이 많이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 모델, 비즈니스 그쵸. 모델이다 보니까 계속 이 끈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열심히 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치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네.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을 거거든요. 전에 엠마가 저희 챗GPT 얘기할 때 LLM 모델 같은 거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뭐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뭐 서버비라든지 그쵸. 그런 비용들 네, 그런 게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꼭 경영자 입장에서라면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덕분에 오픈AI 덕분에 주가도 많이 오르거나 약간 향후 미래의 전망을 땡겨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놓기는 싫고 놓을 수 없죠 당연히. 맞아요. 이미 투자한 매몰 비용이 있는데 그죠?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알고 있어도 아 그래 하고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다 이제 네. 다른 곳들도 뭐 자기들만의 그런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밀리지 않으려면은 맞아요. 네. 이게 그리고 확실히 이런 투자를 받을 때 또 파워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좀 정말 경쟁력이 있고 유리한 입지면은 내가 골라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죠. 더 유리한 뭔가 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투자를 받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와중에 샘 알트만은 두 가지 욕심을 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필요하긴 한데 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다음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더 확실해지겠네요. 이 그렇겠죠? 음모론이. 네. 아무튼 정말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네. 갑자기 보니까, 너무 갑자기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놀랬네요 정말. 제 생각에는 이거 저희가 지금 녹음을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 일단 슈카월드 생방에 무조건 올라올 것 같고. 아직 안 했나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었나요? 네, 무조건 올라올 것 같고. 네, 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긴 하구나. 네, 맞아요. 정말 모멘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을 거고. 네. 네, 진짜 향후 거의 10년을 갈 트렌드이지 않을까 네. 싶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 높은 관심과 이 이슈화 되는 것과 이걸 네. 보면은 네, 오늘 방송은 그러면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